안녕하세요. 독서와 하브루타로 행복한 교육을 전하는 성지혜입니다. 오늘 두 번째 유튜브 영상을 찍는데요. 이전 영상에는 성인분들과 함께한 그림책 하브루타 힐링수다에서 민들레는 민들레라는 그림책으로 유튜브를 찍었고, 지금은 초등학교 독서 하브루타 한 야곱 너는 특별해라는 책으로 유튜브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책은 초등학교 3학년, 4학년 이상 권장 도서예요. 초등학교 중학년부터 읽을 수 있고, 저는 이 책을 제가 수업하는 아이들이 이제 4학년, 5학년이 주로 있고 뭐 6학년도 있어요. 보통 이제 4학년, 5학년 아이들이 많은데, 그 아이들과 이제 그 질문을 만들고 이제 수업했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야곱 너는 특별해를 우선 줄거리를 이야기를 하고 시작해 볼게요. 이 야곱이라는 아이는 엘버트러스예요. 근데 이 엘버트러스들이 모여 사는 섬이 있는데, 그 안에서는 그 원로들이 또 있습니다. 그런데 거기서는 날지 못하는 엘버트러스는 엘버트러스가 아니다라고 막 얘기를 해요. 근데 야곱이 태어나서 보니까 다른 아이들은 뭐 날고 먹이도 잡으러 다니고 하는데 이 야곱은 계속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. 엄마 아빠가 맨날 가서 연습을 시켜도 결국 날지를 못해요. 그래서 그 마을에 원로들이 찾아와요. 그래서 날지 못하는 엘버트러스는 엘버트러스가 아니다라고 해서 어느 날 절벽으로 오라고 해요. 그래서 절벽에 가서 떨어뜨려서 이 아이가 죽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, 날면 이 마을에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 하는데, 이제 엄마 아빠가 막 사정을 하죠. 시간을 좀 더 달라고. 그래서 1년이라는 시간을 법니다. 그래서 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야곱을 날 수 있게 하려고 엄마가 뭐 인도도 찾아가고 또 사람도 찾아가고 하면서 막 조언을, 정말 먼 곳까지 가서 조언을 받아요. 그런데 결국 큰 도움은 되지 않았어요. 그냥 뭐 날지 못한다고 해서 뭐 엘버트러스가 아닌 건 아니다, 뭐 이런 이야기는 듣고 오는데, 근데 어느 날 이 야곱을 보고 어떤 이제 수영 선생님이 나타납니다. 도와주겠다고. 그래서 원래 수영도 못했어요. 날지도 못하고. 그런데 이 정말 그 참 스승을 만난 거죠, 야곱이. 정말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, 눈높이에 맞춰서 정말 정성껏 아이를 가르쳐요. 그래서 수영하고 잠수는 할 수 있게 돼요. 근데 결국 날 수는 없게 됩니다.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났어요. 그래서 원로들이 다시 야곱을 그 절벽으로 불러갑니다.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. 그래서 이제 야곱 보고 또 날아보라고, 절벽에서 뛰어내려 보라고. 근데 날지 못하는 야곱은 뛰어내리면 죽겠죠. 그런데 이제 뛰어내려 보라고, 날지 못하는 엘버트러스가 아니다라고 또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. 그랬더니 이제 한 주민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우리는 야곱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걸 원치 않는다. 함께 있길 원한다. 야곱은 내가 어디 먹이를 갔을 때, 엄마 아빠가 먹이를 잡으러 갔을 때 혼자 두렵고 무서울 때 나를 지켜줬다. 나랑 놀아줬다. 나는 이런 야곱과 함께 하고 싶다. 막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막 그 야곱에 대해서 방어하는, 야곱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막 이야기를 해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로들은 우리는 여기에 룰을 지킬 뿐이다라고 하는데, 이제 주민들이 화가 나서 막 대항을 합니다. 그랬더니 원로들이 조금 이제 겁을 먹은 거죠.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원로들은 물러섰고 야곱은 이제 살아남게 돼요. 그래서 야곱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아이들을 돌봐주고 이러면서, 비록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구하진 못하지만 본인의 아이들을 도와준 야곱에게 먹을 걸 갖다 주고 이러면서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다 살아요. 그리고 그 야곱을 절벽에서 떨어뜨리려고 했던 원로들은 다른 데로 떠나고, 그 안에서 정말 이제 괜찮은 사람들이 원로가 됩니다. 그래서 그 엘버트러스들이 사는 마을은 이제 행복하게 되고 이야기가 끝나는데, 이제 마지막에 이 작가님이 전하는 옮기고 나서라고 이제 해서 뒤에 이제 써 놓으신 게 있어요. 모두 똑같을 수는 없어요. 이제 요게 핵심이겠죠,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은. 네,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. 이 이야기는 새에 관한 이야기지만 우리들이 사는 세상에서도 이와 비슷한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우리 주위에도 말을 더듬는 아이나 몸이 불편한 친구들이 있지요. 하지만 이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보다 못난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를 뿐입니다. 모두가 똑같을 수는 없겠지요. 중요한 것은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랍니다. 그러면 모두가 친구가 되어 함께 어울려 지낼 수 있을 거예요. 결국 작가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으셨던 거겠죠. 야곱
야곱의 이야기지만 새 이야기지만 결국 우리 인간 내에 있는 이야기일 수 있는 거죠. 굉장히 감동적이죠. 그래서 제가 수업을 시작하고 아이들 보고 이 책을 읽어오라고 했어요. 꼭. 그래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. 너는 어떤 부분이 가장 재밌었니?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주민들이 그 원로들하고 싸우는 그 장면 되게 속이 시원했다라고 하고, 또 한 친구는 엄마가 굉장히 먼 곳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위해서, 자식을 위해서 조언을 얻으러 이렇게 멀리까지 가는 모습에서 굉장한 사랑을 느꼈다라고 한 친구도 있었고, 그리고 그 스승님이 누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나서서 야곱을 구하고 싶어서 정말 이렇게 참 스승인 거죠. 그 야곱을 위해서 수영과 이런 잠수를 가르쳐준 모습이 좋았다. 뭐 이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초등 고학년 아이들이 질문을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들었어요. 확실히 그 저학년과 고학년의 그 질문의 깊이는 다르다는 걸 또 한번 느꼈습니다. 자, 한번 그 중에서 한번 뽑아서 말씀드려볼게요. 야곱은 원로들을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? 왜 몇몇의 이웃들은 야곱이 날지 못하는 걸 엄마 탓이라고 했을까? 발테는 자신이 야곱의 바람 때문에 태어났단 걸 안다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? 발테는 왜 부모 몰래 위험한 비행을 했을까? 만약 주민들과 원로들이 싸웠다면 어떻게 됐을까? 야곱이 절벽에서 떨어졌다면 그 뒤는 어떻게 됐을까? 야곱은 어떤 마음으로 길을 잃은 아이들을 도와줬을까? 원로들은 왜 날지 못하면 엘버트러스가 아니라고 했을까? 야곱을 위해서 엄마는 어떻게 엄청 먼 곳까지 날아갈 수 있었을까? 엘다는 알마, 인간 등 그들의 충고를 듣고 무엇을 깨달았을까? 원로들은 야곱의 마음을 생각했을까? 만약 원로들의 가족이 날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? 날지 못하면 진짜 엘버트러스가 아닐까? 제가 10명의 아이들과 수업을 하기 때문에 한 사람당 그 질문을 10개씩 만들거든요. 100개의 질문이 나왔겠죠. 물론 이제 비슷한 것도 있겠지만, 물론 100개의 질문을 다 들어볼 수는 없었고, 아이들에게 이제 3개씩만 이제 발표를 해보자 그러고 했는데, 와, 정말 아이들 생각이 기특하구나 하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. 그리고 이제 소회실 들어가서 이제 짝 토론을 하고 나와서, 이제 수업을 다 하고, 그 절벽에서 떨어졌다면 뒤가 어떻게 됐을까, 뭐 등등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, 작가가 이 이야기에서 너희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게 뭐였겠니? 라고 말했더니 어떤 아이는 포기하지 말라고요.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 얘기는 포기하지 않았잖아요. 자식을. 그리고 또 야곱도 수영이나 잠수하는 걸 포기하지 않고 했더니 결국은 수영과 잠수를 하게 됐고, 거기서 조금 포기하지 말을 조금 느낀 것 같아요. 아이들이 각자 책에서 깨닫는 게 다르니까. 그리고 또 어떤 아이는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. 다르다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것. 다름을 인정하는 것. 그리고 장애나 이런 우리랑 다른 아이들이 잘 어울려야 한다는 거.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특별하다는 거. 뭐 등등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할 때마다 박수를 쳤습니다. 그리고 아이들한테 제가 와 진짜 선생님이 영어만 잘하면 이 작가님한테 우리 아이들이 이 책을 읽고 이런 생각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라고 전달하고 싶다. 정말 너네 대단하다라고 막 칭찬을 했더니 한 아이가 번역기를 돌려서 보내라고 하더라고요. 그냥 저는 아이들이 정말 이런 그 책에서 그런 메시지들을 제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끄집어냈다는 거에 굉장히 막 되게 칭찬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. 근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. 질문이라는 건 일반 수업은 그냥 선생님이 얘들아 여기서는 작가가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야.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지만 하브루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.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을 적고 그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얘기를 하면서 그걸 하나씩 본인 스스로 깨닫는다는 거죠. 대단한 거죠. 그래서 저는 아이들 얘기만 듣고 박수만 쳐줬습니다. 이 아이들이 정말 매번 이렇게 책을 읽고 좋은 책을 읽고 이렇게 생각을 나누고 다른 친구들의 또 다른 생각을 들으면서 큰다면 얼마나 진짜 대단한 생각의 힘을 가진 친구들로 클까요? 저는 정말 하브루타로 제 아이들을 키울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, 그리고 또 많은 아이들을 만나서 이렇게 하브루타로 수업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. 요번에 저랑 같이 수업하는 어머니께서 아이가 반장이 됐는데
조금 당황하셨대요. 아이가 반장될 줄 몰랐는데 워낙 경쟁이 치열해서. 근데 저 그 하브르타 수업에서 아이가 그 조금씩 쌓인 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라고 이제 문자를 주셨는데 그 얘기 듣고 되게 기뻤어요.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아이가 하브르타 전에는 전혀 무언가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쓰지 못하는 아이였는데 지금 한지 2달, 3달? 1월 달에 시작해서 이제 지금 3월 달인데 아이가 어떤 질문에 답을 막 글을 쓰더래요. 근데 하브르타 시간에 글을 막 쓰거나 하진 않거든요. 보통 말로 하고 이제 질문에 말로 생각하고 대답을 하는데 그 안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 하지만 그 안에서 그 아이는 이미 생각의 힘이 길러진 거죠. 그래서 어떤 질문에 본인의 생각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. 그래서 그 어머님이 되게 하브르타에서 너무 달라졌다, 너무 좋다 막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굉장히 기뻤는데 하브르타는 정말 사고력, 생각하는 힘, 그런 힘을 정말 주는 정말 탁월한 교육인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. 지금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, 4학년, 5학년, 6학년도 괜찮아요. 지금 100페이지밖에 되지 않지만 6학년이라고 해서 A 뭐 이런 책을 저는 그러지 않거든요. 저희 쭈뽀기가 6학년이지만 정말 그냥 3, 4학년 읽을 만한 책들도 막 빌려주고 같이 읽고 하거든요. 그 책에 글밥 많은 걸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책을 읽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가끔 어머님들이 아이 능력보다 막 어려운 책, 막 두꺼운 책을 읽게 하려고 막 그러시는데 물론 두꺼운 책 읽는 것도 좋아요. 하지만 그 6학년이 읽을 만한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정말 그림책을 읽어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아이가 성장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정말 중학생도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. 부모님도 읽어도 좋을 것 같고 정말 1, 2학년은 부모님이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은 책입니다. 강추드립니다. 그럼 오늘 수업이래요. 제가 맨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수업이라고 했는데 오늘 유튜브는 여기까지 하고 우리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